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세기지 힘은 아닙니다. 그죠? 세기라는 것은 정의 대기를 어쨌든지 회전하는 현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식 자체가 그것을 뜻하잖아요. IDL 프라임이라는 소스, 전류원이 있는데 그것에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 벡터 AR이 있어서 회전하는 양상으로 그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장의 세기인데,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로부터 우리가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죠. 자속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관계가 뮤제를 곱해준 관계니까 뮤제로만 곱해주면 자속 밀도가 될 것이에요. 식이 다른 식이 아니라 똑같은 식이죠. 그럼 이런 자속 밀도가 존재하는 데에서 힘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자기장의 세기 또는 자속 밀도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내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발생시켜 놓은 그 자기장 내에 누군가 침입해 들어오면 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그러니까 다른 전류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 전류라는 말 자체가 움직이는 전하 그런 뜻이에요. 전류라는 정의 말 자체의 의미가 움직이는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하라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가 있는데 그때 자기장의 힘, 즉 그 전류원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생성해 놓은 그 자기장 내에 누군가 침입을 했는데 내가 움직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침입한 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힘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생성된 자기장 내에, 자속 밀도 내에 나도 속도를 가지고 뛰어들면 내가 힘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만한 힘을 받느냐? 그러면 그 힘은 보다시피 자속 밀도하고도 관계가 되고 내 자신, 뛰어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도 관계가 되고 속도에도 관계가 돼요. 곧 전류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놀랍게도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이라는 형태로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크로스 프로덕이다 보면 돼요.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 자체도 크로스 프로덕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에 의한 힘도 크로스 프로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크로스 프로덕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로렌츠라는 사람이 결국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전기장이 있는 곳에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장이 있어 함께 있어서 그 함께 힘, 전체 힘이 얼마냐라고 하면 요만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 Q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하량이 있다 그러면 전하량에 받는 힘을 단위 전하로 만들어서 정의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전기장의 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 그 자체가 정의인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뉴턴파 쿨롱이라고 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Q라는 전하량만큼 있다면 요만한 힘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기장에 의한 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힘은 같은 방향일까요? 다른 방향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수직 방향일 가능성이 많아요. 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회가 되면 또 그 방향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렌츠의 힘의 방정식에 의하면 전기장의 힘도 있고 자기장의 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기장의 힘만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따로 띄어서 자기장의 힘만 살펴보겠다. 자, 2절에서 그러면 이제 시도하는 것은 미소 전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류라는 것은 계속해서 흐르기도 하고 그 표면을 따라 흐르기도 하고 체력을 따라 흐르기도 하니까 미소 전하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미소 전류부터. 그래서 미소 전하 DQ에 의한 미소 자기장의 힘 DF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소 전하니까 DQ니까 여기 DF가 붙은 거예요. 여긴 뭐 다른 거 없죠. D가 더 붙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DQ만큼의 미소 전하에 의한 미소 자기장의 힘이라는 것을 이쪽에도 D를 붙였고 요거 D를 붙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B는 뭐에 의해서 생성됐다고요?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전류라는 것에 의해서 생성해 놓은 것인데 요게 뛰어든 겁니다. DQV가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느끼는 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전류 밀도라는 것이 대류 전류 밀도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류 전류 밀도도 있고 전도 전류 밀도도 있고 나중에는 뭐 더 많은 전류 밀도를 배우겠지만 전류 밀도의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단위는 전류 밀도는 단위가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대류 전류 밀도라고 말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전도 전류 밀도가 있고 그 위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기가 되는 대로 배우도록 하고 전도 전류 밀도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면 도체를 따라서 흘러갈 때 그걸 전도 전류 밀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대류 전류 밀도라는 건 그냥 공간을 통해서 전하가 있다고 그런다면 전하가 움직인다면 그게 전류란 말입니다. 공간이래도. 그래서 대류 전류 밀도는 이렇게 되죠. 로 V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전류 밀도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건 시그마 E예요. 자, 이번 기회에 대류 전류 밀도하고 전도 전류 밀도를 두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요 로브의 단위가 뭐냐 그러면 로브의 단위는 이게 쿨롱 파 미터 세제곱이에요. 이 볼륨이니까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쿨롱 파 미터 세제곱에다가 요거 속도니까 단위가 뭐인가요? 미터 파 세크. 그렇죠? 그럼 이 단위가 뭐냐 그랬을 때 요 쿨롱 파 세크라는 게 이게 암페어입니다. 쿨롱 파 세크를 암페어라고 정의한 거예요. 암페어이고 그럼 미터 세제곱이 있고 나눠준 분모의 미터 세제곱이 있고 분자의 미터가 있어요. 얼마예요? 미터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그 단위로 차원으로 추적을 하면 그거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차원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차원 해석을 늘 하세요. 차원적으로 맞나? 이게 차원이 틀리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 해석을 해서 맞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더 재밌습니다. 전도 전류 밀도는요. 이거는 뭐하고 같은 식이냐 하면 사실은 I equal GV하고 같은 식이에요. I equal GV 그러니까 좀 난감해요? 이건 알아요? V equal RI 이건 알아요? 이거예요. 이 식이에요. R의 역수가 G거든요. 그러니까 V equal RI 이거 오메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메 법칙이 있는데 오메 법칙은 보통 어디다 적용하냐면 이거는 이것처럼 벌크에다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뭐냐면 요거는 포인트예요. 한 점 한 점마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이걸 오메 법칙, 옴슬로 포인트 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옴슬로예요. 포인트 폼은 또 말 안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센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메 법칙이라고 말해요. 요거는요. 오메 법칙의 벌크형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메 법칙이에요. 어쨌든 그 오메 법칙인데 이 단위가 이제 왜 이렇게 될까라고 본다면
이게 단위가 뭐냐 그러면 이거 단위로 추적을 합니다. 차원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 시그마가 뭐냐 하면 이게 그 시멘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시멘 미터. 하고요. 요 단위가 뭡니까? 볼트파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2라는 게 볼트파 미터 갖고 있고 이거는요? 이거는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시그마가 어떤 단위를 가져야 될까요? 시그마가 이쪽으로 넘기면 암페어파 미터 제곱에다가 나누기 볼트파 미터 넘어갔으니까 볼트파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미터네요. 미터. 여기 미터 제곱이고 미터니까 파 미터 하나 남을 테고 그 다음에 암페어 나누기 볼트가 뭐예요? 볼트 나누기 암페어는 옴이라고 쓰고요. 네? 암페어 나누기 볼트는요. 이게 시멘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로 외울 때는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헷가닥 이렇게 거꾸로 썼을지도 몰라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썼군요. 이걸 뭐라고 읽느냐 하면 옴이라고 읽어요. 이거 자체를. 그럼 요거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 모라고 읽는 그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거는 야매입니다. 야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걸 모라고 읽는 건 야매. 요게 시멘이라는 국제 규격의 단위가 있습니다. 시멘이에요. 시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시멘 파미터라 이런 얘기. 시멘 파미터. 근데 어쨌든 대류 전류 밀도도 있고 전도 전류 밀도도 있는데 그것의 대표 선수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류 전류 밀도에 전도 전류 밀도도 속하는 거고 다른 전류 밀도도 다 속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 선수로 대류 전류 밀도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대류 전류 밀도가 나왔으니까 대류 전류 밀도니까 여기에다가 요걸 대입할 수 있죠. 더군다나 DQ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DQ가 이제 뭐라고 지금 설명할 것이냐 하면 DQ는 쿨렁이잖아요. 쿨렁. 그럼 이게 뭐예요? DQ는 로V로 표현하면 로V의 DV가 되면 되잖아요. 또는 로S의 DS도 괜찮죠. 로L이면요 DL이면 되잖아요. 왜요? 이게 쿨렁파 미터 세제곱이니까 미터 세제곱을 곱하면 되고 쿨렁파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을 곱하면 되고 쿨렁파 미터니까 미터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DQ라는 건 로V, DV니까 DQ라는 것 속에 로V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잖아요. 미소 전하량에 작용하는 힘 F라는 것, DF라는 것은 DQ의 VB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요걸 조금 이따 바꿀 겁니다만 그냥 칠판에다가 미리 해보면 DQ라는 게 로 V, DV니까 그거의 V에다가 B 이렇게 되죠. 요 V하고 요 V는 다른 V입니다. 요건 볼륨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velocity, 속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뭐가 보여요? 요거하고 요것이 대류 전류 밀도가 되지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됐냐 하면 대류 전류 밀도를 먼저 쓰면 J 크로스 프로덕트 앞에 있는 거니까 B에다가 이거는 스켈라니까 D로 가도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J 크로스 프로덕트 B의 DV 그렇게 갈 거예요. 바로 다음 장면이 그겁니다. 왜 대류 전류 밀도를 도입을 했냐 하면 대류 전류 밀도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DQ라는 게 로V, DV가 돼서 미소 자기장의 힘은 로V, DV, V, 벨로시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B니까 결국은 J 크로스 프로덕트 B의 DV가 되더라. 이런 얘기. 전류 밀도 그걸로 표현된다면 전류 밀도 크로스 프로덕트 나 말고 나는
뛰쳐들어간 전류입니다. J는 뛰쳐들어간 전류 밀도를 말하는 거고요. B는 뭐에서 생겨났다고요? 거기 뭔가 있는 전류에 의해서 생겨난 B예요. 거기 뛰쳐들어갔으니까 그런 힘이 받는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 뭐냐면 전류가 있으면 또 다른 전류가 힘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갈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플러스 전하가 있고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플러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잖아요. 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요 흡입력이 작용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그거나 똑같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게 전기장의 힘이에요. 자기장의 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전류가 있고 전류.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소스였잖아요. 전기장의 원인은 그게 전하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전하 때문에. 자기장은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자기장은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전류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전류와 전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류와 맞붙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는 단순해. 왜냐하면 여긴 굉장히 점의 세계 같아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것뿐이 없잖아요. 뭐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전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가는 놈 방향이 다 다르고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가는 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놈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벡터가 동원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벡터를 가지고 설명이 돼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벡터를 가지고. 그런데 우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거 알면서 이거 모르면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5A가 흐르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5A가 흘러요. 지금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이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또 전류가 이렇게 5A가 이렇게 흐르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흘러요. 이게 5A가 흐르고 이게 5A가 흘러요. 그러면 여긴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에? 아니 이거는 당연히 이제 너무나 뻔한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극성이 다른 거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힘은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방향이 같아야만 인력이 작용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제 우선 원자 핵 사이,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핵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는 핵 바깥에 외곽을 돌고 있고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있잖아요. 양성자끼리도 잡아당긴다는 거 알아요?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지 전자기력에서 전기력은 플러스는 반발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잡아당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한다고요. 그죠? 중앙시작이라고 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알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모른다. 그러면 이 상식은 이건 뭘 상식이에요? 뭘 써야 되는 상식이에요? 다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여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필라멘트가 무수히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무수히 많은 거라고요. 그럼 이 사이가 결국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 방향이 되지만 이렇게 가는 놈 중에 한 놈만 삐쳐가지고 이쪽으로 흐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막 빵빵하게 밀쳐내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느끼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거는 신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기 전하 사이에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흡입력이 작용하라는 거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낼 때, 맨 처음에 만들어낼 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 저건 놔두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이제 인력이 작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만 물질들 속에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전화는 핵에 뭉쳐 있고 마이너스 전화는 그 외곽 전자를 돌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신의 지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질이 어떻게 존재를 해요? 안 되잖아요. 핵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붙어 있으려면 같이 가려면 흡입력이 작용해야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건 전문 상식이라고 해서 굳이 수식으로 유도하지 않아도 뭔가 합리적인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힘이 작용 안 하죠. 근데 어느 한 순간 이게 빵빵하게 이렇게 빵빵하게 돼요. 어느 순간일까요? 빵빵하게 되는 거는 언제일까요? 다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흘러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순간에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거 물은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럴까? 하얀 거가 같은 순간에 흐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아, 이건 내려가고 있고 이건 올라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이건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우측으로 흐르고 이건 좌측으로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에? 아, 이건 이렇게 접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어도 이놈은 이렇게 흐르고 이놈은 이렇게 흐르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건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반대 방향인데 전선 지금 저렇게 저기 전류 흐르고 있는 거 알죠? 흐르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빵빵하게 될 거라고요. 왜 빵빵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여기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전자기학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여기는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극성이 다른 것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요거 하나뿐이 없다라고 봐요. 요거 하나뿐. 그러니까 요거 하나뿐이 없다는 건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하도록 하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항상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 청력이 작용해요. 서로 청력이란 말이에요. 서로 밀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동그래지겠죠. 그죠? 완전 동그래질 거예요. 언제예요? 전류가 충분히 많이 흐르면. 지금은 전류가 조금뿐이 안 흐르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서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다시 힘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힘은 네 가지뿐이 사실 5가지뿐이 없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있고요. 알잖아요. 중력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중력.
같은 질량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까? 청력이 작용합니까? 네? 지구와 사람이 인력이 작용해야 청력이 작용해? 어려운 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구, 사람, 인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이거는 질량이 플러스 질량이에요? 마이너스 질량이에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질량이 어디 있어요? 다 플러스 질량이지.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질량은 플러스 질량뿐이 없어요. 다만 요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팽창해야 맞습니까? 수축해야 맞습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어때요? 다 플러스 질량이라고 그런다면 인력만 작용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팽창하고 있냐 하면 태초의 순간에 이렇게 팽창하고 있던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서 팽창했다가 어느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작용 못하니까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해서 수축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질량이 존재할 거다. 마이너스 질량이 73%나 존재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렸네. 마이너스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질량,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질량하고 플러스 질량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인력이 작용하죠? 마이너스 질량이 작용하면요?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중력은 같은 극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핵 속에 있는 양성자들 사이에 거기 무지막지한 강력한 힘이 작용해? 그럼 이건 플러스끼리 작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핵 양력도 있어요. 약한 힘이지만 그것도 플러스끼리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플러스끼리예요.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다 플러스잖아요. 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또 하나의 힘이 사실은 전자기력까지 해서 4가지 힘이 있어요. 우주에는요. 이 4가지 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자기력이 전기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는데 자기력은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이걸 플러스라고 하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극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였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닌 놈이 하나 있다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전기력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제일 독특한 건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이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가지고 이놈이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은 극성 사이에 같은 방향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요. 오히려 이게 제일 독특한 놈입니다. 제일 인간다워요. 인간답다는 건 뭐예요? 인간만이 동물도 그렇지만 인간만이 암수 사이에 끌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암수 사이에 끌리는 그 힘을 갖다가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랑의 힘이다. 이것도 힘이잖아요. 그 힘이 4개가 아니라 5개다. 제5의 힘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우주에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이 4가지가 있는 셈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전자기력 속에서 전기력만 극성이 다른 것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가 독특한 것인데 다른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나 자기력은 플러스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그거 명심하고 대오각성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기학, 자기학을 정전기학, 정자기학을 배웠으면서도 그걸 생각 못하고 흘려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수식적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니까.
어쨌든 그거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가는데 왜 전류 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류거든요. 기존의 기성전류가 요걸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제2의 전류가 뛰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전류와 전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요렇게만 작용한다. 크로스 프로덕트처럼 작용한다고. 크로스 프로덕트처럼 작용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로 설명될 거예요. 이제 가봅시다. 여기까지 가봅시다. 지금 현재 사이는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요것은 어떤 기존의 전류, 기성전류가 만들어낸 자석밀도다. 요거는 제2의 또 다른 전류가 뛰어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와 전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IDL하고 KDS하고 JDV가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류소, 미소전류소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요식, 맨 밑에 있는 이 식으로 쓰든지 이것은 JDV가 보이죠? 그러면 KDS로 바꿔줄 수 있겠죠? IDL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IDL은 DL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요거 뒤로 못 가요. 그죠?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세 가지로 쓸 수 있다. 미소 전류소에 작용하는 힘은 기성 전류가 만들어낸 전속 밀도가 있다면 그놈하고 뛰어들어간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런 형태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추적을 했어요. 자, 적분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전체 힘. 아까는 미소힘. 그죠? 미소힘. 이건 전체 힘.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식에 보면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걸 먼저 썼고 이거 썼고 이거 썼는데 여기 순서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눈에 보이죠? 이 독특한 표현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필라멘트를 따라서 L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는 필라멘트를 따라서 흘러가는 건 어차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로를 이뤄요. 폐회로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폐회로라는 표시로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살펴볼 거냐 하면 균일한 자석 밀도 내의 직선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직선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직선도체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내가 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뛰어들어간 그 현장에 자석 밀도가 균일하대요. 자석 밀도가 균일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은 자석 밀도가 균일하다는 건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태양 근처에 가면 그 근처 어디에서든지 그 뜨겁기가 균일할 거예요. 그것처럼 소스가 아주 굉장한 놈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위치에 상관없이 균일하다라고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 나무 그늘도 없고 이랬을 때 태양 가까이 갈 필요도 없어요.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는다. 그러면 사막에서 욕이나 족이나 아니면 족이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모래 언덕 위에서나 모래 언덕 밑에서나 그 뜨겁기는 똑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균일하다는 개념인데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일하다라는 그런 자석 밀도가 있다면 거기에 직선도체가 있어요. 이것처럼 직선도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린 전체 힘을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냐 하면 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선. 그러면 직선이고 요 i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요거는 스켈라 값이니까 i 바깥에 나갈 수 있죠. 그죠? 요 b는요. d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왜요? 균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데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접근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미소 자기장의 힘이라는 것은 J 크로스 프로덕트 B DV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거나 또는 K B DS나 또는 IDL 요거는 DL이 요 뒤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벡터 때문에 B든지 이렇게 셋이 있는데 우린 요걸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포스라는 것은 결국은
IDL 크로스 프로덕트 B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표시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를 다 적분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전류라는 것은 이 전류라는 건 스켈라 값이니까 그리고 균일한 거잖아. 이거는 어차피 필라멘트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 1A 오르는데 여기 갑자기 10A 이런 건 없어요. 1A가 계속 흐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I, D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 요거 벡터인데 벡터지만 여길 빠져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는 빠져나가면 안 돼요. 벡터니까. 그러나 뒤로 빠져나올 수 있죠. 왜요? 요걸 균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균일함. 요 적분을 하는 동안 균일한 거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분할 필요가 없이요. 아까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5x 제곱 dx 5x 제곱을 0에서부터 7까지 적분한다 그러면 요거 나갈 수 있다고요. 5 나가고 0에서부터 7까지 x제곱 dx 이렇게 왜요? 요거 균일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도체라고요? 직선 도체. 패곡선이지만 어쨌든 직선 무진장 길이다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그 L이잖아요. L. 그래서 I, L, B 이렇게 된다고 지금 간 거예요. 자, ILB.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직선도체이면서 무지 긴 직선도체만 생각하자. 그러면 패곡선이지만 결국 요것뿐이 없을 거 아니야. 직선도체 하나로 나타내는 L만한 길이의 직선도체가 있겠고 B는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이건 균일하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균일한 자석밀도 B 내의 직선도체. 거기까지 왔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플레밍의 왼선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거. 왜 왼선 법칙이에요? 사실은 I, F, I, B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요걸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F가 있고 B가 있고 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오른손 법칙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는 항상 오른손 법칙이 뭐냐면 순방향이 뭐냐면 요게 순방향이에요. 요게 순방향이라. 그러니까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이거 Z가 순방향이니까 XYZ가 순방향이니까 YZX도 순방이에요. ZXY도 순방향이잖아요. 그럼 ZXY가 순방향이니까 FIB가 순방향이잖아요. 그죠? FIB가 순방향이라고요. FIB가. 근데 이걸 플레밍이라는 친구가 헷가닥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FBI라고 바꿨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왼선 법칙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순방향이라고 할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FIB예요. FIB. 근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역방향이 돼버렸죠. 그게 왼선 드림인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선 법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 오른손으로 우리는 정의해서 쓰기 때문에 FIB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FIB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뭐예요? FIB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FBI를 떠올리다 보니까 FIB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요거하고 요거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각에 사인 세타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할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릴 사인 세타. 요것도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비릴 사인 세타. 그러나 어쨌든지 비리라고 외든 뭐라고 외든 전류와 전류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 해? 이것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자석밀도인데, 자기장의 색인데, 전기장은 전하였지만, 자기장은 뭐라고 해요? 전류. 이것도 전류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기성전류가 요걸 만들어냈는데,
제2의 전류가 뛰어들어갔더니만 힘이 작용하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도 전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전류가 있고 여기도 전류가 있어요. 전류와 전류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렇게 작용한다니까요. FBI. 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됐다고요? 원래 요 수식이라면 FIB인데 왼손으로 옮기는 바람에 FBI 이렇게 돼버린 거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가봅니다. 같은 방향 전류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추적해 봅시다. 우선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전하 사이의 그 현상을 잘못 전가하지 마세요. 잘못 확장하지도 마세요. 그게 제일 독특한 겁니다. 다른 놈들은 같은 방향이요, 같은 극성 사이요, 같은 질량이요, 같은 그 전하 사이만 달라요. 그것만 유일하게 달라요. 방향이 같은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 이거는 수식을 유도하기 전에 미리 먼저 각인을 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거는 그거부터 나가야 되지 다른 거부터 나가면 안 돼. 이거 기준이에요. 기준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꼭꼭 외우도록. 그러니까 이것처럼 I1, I2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인력이 작용한다. 근데 이 인력을 계산할 때 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청력이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전류가 두 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는데 I1, I2 이렇게 됐는데 이게 청력이 작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5A고 이게 마이너스 2A예요. 그럼 청력이죠. 근데 그거 안 썼을 때는 지금 표시가 뭐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인력인데 인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벡터 쓰면 벡터로 계산하게 되면 거기는 마이너스가 들어있냐 플러스가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1이 플러스 I2가 플러스일 때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I1이 마이너스, I2가 마이너스일 때도 요 그림으로 풀 수가 있고 또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은 플러스라도 요 그림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를 여기서 다 푸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원점 Z쪽을 따라서 I1이 흐르고 P점, Y가 D인 점 P점을 따라서 Z축에 평행하게 I2가 흐른다면 어떤 힘이 작용할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요. 전류가 두 개 있으니까 I1에 의해서 생성된 전속 밀도를 추적해보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갔든지 간에 이렇게 갔을 때 이 B가 뭐라고요? 기성 전류에 의해 생성된 거잖아요. 그럼 기성 전류를 뭘로 잡고 신입 전류를 뭘로 잡을 거냐? 신입 전류라고 합시다. I2를 신입 전류라고 합시다. 그럼 I2가 그 현장에 침투에 들어감으로써 힘을 받게 된 거라고요. 무슨 힘인지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력을 받았어요. I1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자석 밀도가 생성이 돼 있는데 I2라는 놈이 거기 침투에 들어감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추적해야 되냐면 I1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자석 밀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거 추적해야 되겠죠. 그거 추적하는 법이요,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요. 비오사발 법칙도 했고 암페어 법칙도 했고 그래서 그건 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 직류전류 I1에 의한 자석 밀도를 어디서 자석 밀도를 지금 구한 거냐면 P점을 관통하는 그 직선상이 어느 점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점에서 자석 밀도는 이미 알잖아요. 뭐라고 알아요? 2파이 로분의 I, A, B 이랬잖아요. 2파이 로분의 I, A, B 그게 이거예요. 2파이 로분의 I, A, B 자 봅시다.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전류 I1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I1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공간에 결국은 임해의 점에서의 요게 D라는 것만 알려주세요. D만큼 떨어져 있는 것에 임해의 점에서의 자속 밀도가 뭐냐라고 지금 묻는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뭐냐라고 알아내서 그렇게 가면 될 텐데 이거는 원주 좌표계를 쓰면 뭐라고 그랬냐면 2파이 로분의 I AP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2파이 로분의 뮤 제로 I AP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는 뭐라고 지난번에 썼어요? 지금 Y축상에 있다면 Y축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추적해 가야죠. Y축상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Y축상에. 나머지는 구할 거 없잖아요. Y축상에 Y축상. 우리 사람들 표시한다. 그러면 로 값이 얼마예요? 로 값이 여기 있잖아요. D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쓴 거냐면 2파이 D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쓴 거예요. 저기 뭐였어요? 그리고 I1 왜냐면 지금 이 I1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I1이잖아요. 그죠? I1 그 다음에 AP가 뭐냐잖아요. AP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했으니까 거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그 성분이 뭐라고요? 요 X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이너스 AX라고요. 그거 지금 표시한 거예요. 추적이 되겠어요? 뭐 우리 옛날에 이것도 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이것에 의한 요점에서의 자기장의 색이 추적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Z축일 때는 이런 형태지만 요걸로 바꿔놓고 보면 뭘로 추적할까? 그렇게 추적했듯이 지금 요 Z축상의 원주좌표계라면 이렇게 씀직한데 지금 직각좌표계상의 Y축상에 있다면 로 Y가 D일 테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겠고 요게 마이너스 AX겠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적한 거죠. Y축상에서 D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완에 의한 요 B12라는 표기는 뭐냐면 전류 I1에 의해서 I2가 흘러가는 거기서의 힘을 계산할 거니까 그 점에서의 자속 밀도가 얼마나 될 거냐? 마이너스 AX의 2파이 D 뮤 제로 I1만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됐어요? 확인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힘이죠. I2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 왜 단위 길이당 했냐 하면 사실 이거잖아요. 요만큼 1m에 작용하는 힘과 2m에 작용하는 힘은요 2배일 거예요. 10m 작용하는 힘은요 10배겠죠. 그럼 뭐하러 길이마다 다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위 길이 1m만의 힘 그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단위 길이당 힘 그렇게 된 거예요.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여기 뭐가 빠졌어요? 여기 길이 L이 있었는데 L을 없앴죠. L을 저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럼 L이 사라졌고 요게 뭐였었냐면 IDL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m에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요? I2가 AZ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이게 AZ 전류예요. 요거는요 I1에 의해서 생성된 거고요. I1에 의해서 생성된 거 갖다 대입하면 결국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하게 되잖아요. 여기 AZ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X가 있으니까 AZ 크로스 프로덕트 AX면 순방향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역방향이 돼버렸죠? 그럼 마이너스 AY가 될 거예요. AY가 되고 2파이 D분의 뮤 제로 I1, I2가 될 거예요. I1, I2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 힘이라는 것은 I1이 크고 I1이 크면 I1에 비례할 테고 I2가 크면 I2에도 비례할 거 아니에요. 곱하기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이 세지겠죠? 2파이 D로 나와요. 뮤 제로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Y를 추적하세요. 마이너스 AY가 뭐예요? 마이너스 AY. 여기서 구한 건데 마이너스 AY가 어느 방향에? 이 방향에. 그러면 이쪽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밀어낸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인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인력이 작용해요.
근데 중간에 이런 수식은요, 중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먼저 진리가 뭐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끝!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히틀러가 나타나서 그걸 뒤집으려고 해도 못 뒤집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번에는 I2에 의해서 I1에 생성된 힘, 아니, 자속밀도 구하고, 거기에서 힘 구해볼까요? 똑같아요. 자, 직류, 전류 I2에 의한 자속밀도를 B2안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 생성된 거예요? I1이 흐르는 그 도체상에서 생성된 자속밀도죠? 그럼 그것도 똑같잖아요. 2파이드분의 무효제로 I2인데 마이너스 AX가 아니라 왜 AX가 됐어요? 요것에 의한 거니까 회전화 양상이니까 여기서는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는 요것에 의한 거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X였는데 이번에는 AX예요. 그러면 이번엔 인력이 아닐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플러스로 나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I1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도 역시 구해봅시다. L이 사라진 게 여기 보이죠? 여기 L이 있으면 단위 길이당이 안 될 겁니다. 근데 L을 넘겼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이 됐고, 그러면 요 AZ는 뭐예요? 요 전류죠. 요 전류. 이렇게 흘러가는 게 Z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 AZ고, B2한 위에서 구한 걸 갖다 대입하니까 AZ하고 AX 크로스 프로하니까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순방향이요. 그러면 AY가 나오겠죠? AY예요. 아까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AY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AY 이랬어요. 그럼 달라졌어요? 둘 다 똑같이 인력이죠. 그죠? 둘 다 똑같이 인력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라도 실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얼른 찾아봐야 되는 거. 얼른 내가 뭘 순방향을 역방향을 했나?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식이 중요하지만 수식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실수하지 마세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건 실수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하는 게 아니라 고집이에요. 똥고집.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더라?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 내가 인력이라고 대답했는데 아니 거꾸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똥꼬집 부리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이렇게 작용할 때는요. 힘이 작용할까요? 안 작용할까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어쨌든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결국은 요게 인력 청력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같은 방향이 돼서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구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힘이 더 셀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가 되면 힘이 더 적을 거고 그죠? 이렇게 가면 점점 더 커질 거고 왜냐하면 청력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추론할 때는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방향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방향 성분에 의해서 인력과 청력을 추적해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또 질문하세요.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류가 한 놈은 이렇게 흐르고 한 놈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이것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잖아요. 요것에 의한,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요거하고 똑같겠죠, 요거하고. 그런데 그게 또 뭐하고 지금 해야 되냐면 요 전류하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저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I1에 AY에다가 이게 AX네요. 그래도 힘은 있네, 힘은. 그 힘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힘인지는 무슨 힘일까? 그것도 꽤나 흥미있네요. 이렇게 수직일 때 얼마만한 힘이 작용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추적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헷갈렸던 게 네. 그런 거 거기에 경우 페네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거를 같은 방향이라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자기장 같은 그건 힘이 아니지. 이건 그건 힘이 아니고 그건 같은 전류지.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건 같은 방향, 그걸 말하는 건 이제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클락와이즈로 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방향으로 얘기할 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방향이냐, 그걸 말하는 거니까 묻는 정도가 다르죠. 그죠? 클럭와이즈라면 요것도 클럭와이즈고 요것도 클럭와이즈입니다만 방향으로 하면 요거는 Z방향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Z방향이니까 다르죠. 그죠? 회로에서는 힘을 안 다뤄요. 거긴 벡터를 안 다루잖아요. 거긴 힘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여기는 힘을 다루는 영역이니까 조금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